안녕하세요. 파이썬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간단한 텍스트 형태의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죠.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넣어주시고 게임을 플레이 하실래요? 예 한 다음에 맨 처음 물어봐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어디로 가신지 물어봐. 그러면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좋아요. 호수로 가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실래요? 아니면 돌아가실래요? 이제 물어보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영한다 이러면은 강 건너라 하셨으나 중간에 파라나이 공격으로 피라나죠. 상태가 마이너스 5 되었습니다. 집과 강이 보입니다. 어디로 갈래요? 하면은 집으로 딱 했어요. 좀비가 공격해 도망가다가 마이너스 5가 되었습니다. 상태가 0이 되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전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옵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은 무엇인가 철수 나이 넣고 게임 플레이 한 다음에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으로 가가지고 자빠져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브라우저 기반의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REPL이라는 것입니다. REPL.IT인데 이 REPL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사인업 하셔가지고 그냥 스타트 코딩 해가지고 시작을 해도 되고 우리는 여기서 파이썬으로 할 거죠. 그래서 create REPL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가입해가지고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코드를 넣고 그리고 요 런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맨 처음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것은 우리 뭔가를 화면에 출력하는 걸 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프린트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프린트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 안에다가 쌍따옴표나 또는 단따옴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신텍스,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그래밍 책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헬로 월드라고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쳤다고 하면은 이제 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을 만들 거니까 처음에 할 때 첫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이제 썼어요. 첫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좀 보이게 조절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인 변수라는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 유형을 다 나눠요. 우리가 마치 야구공 넣을 수 있는 상자의 크기가 다르고 축구공 넣을 수 있는 상자의 크기가 다르듯이 다 그 형태를 구분해서 넣어주는데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형태는 스트링 그리고 인티저 스트링 그 다음에 인티저 정수 그리고 플로트 소수점 들어가는 수 그리고 불리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링은 말 그대로 스트링이죠. str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이 같은 문자도 되고 또는 이런 문자도 되고 오케이 이런 문자 또는 숫자인데도 이렇게 따옴표 안으로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스트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인티저 정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정수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죠. 숫자인데 이런 마이너스도 정수죠. 그리고 아무리 큰 숫자도 또 이것도 정수죠. 그 다음에 플롯 이거는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예요. 6.7 이런 숫자죠. 그 다음에 122.9 이런 것도 플롯이죠. 또 마이너스로도 소수점이 있으면은 이것은 플롯이죠. 그 다음에 불리언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값으로 true라고 있고 또 false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형이 있다. 스트링, 인티저, 플롯, 불리언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따옴표, 단따옴표 3개로 이렇게 감싸줘 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주석으로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도 실행이 안 되고요.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업을 하다가 설명을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일 경우에는 단따옴표. 또 하나 방법이 아예 이렇게 한 문장일 경우는 이렇게 그 우물 정자 하나만 쓰면은 요것만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작게 보니까 밀려서 그러는데 한 문장만 이렇게 된 경우는 다 패스를 해버려가지고 실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구나, 이건 주석이구나, 이렇게 컴퓨터는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주석 지우면은 요 부분만 실행되고 이거는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실행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는 역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x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뭐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의 형태인 스트링, 인티저, 플로트, 불리언 어떤 게 올 수 있을지, 또는 뭘 넣을지, 뭐 x는 5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프린트 x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린 프린트로 첫 게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랬는데 다시 x는 5를 넣어달라 이러면 이 꼴이 아니에요. 컴퓨터에서는 이거는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이 꼴은 컴퓨터에서 이걸 사용해요. 이 꼴 2개 표시. 자, x에다 5를 넣으면 프린트 x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첫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에 요 x에서는 프린트 여기 또 이제 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변수로 했기 때문에 x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변수라는 거예요. 프린트할 게 아니라 이 x에 5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처리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는 이제 여러 데이터형이 올 수 있어가지고 불리한 값으로 뭐 true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true, false 이런 값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이 변수를 이름을 지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대문자 소문자 다 와도 되고 그러는데 그 스페셜 캐릭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숫자가 이렇게 x1 이렇게는 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맨 처음에 이렇게 1x 이러면은 오류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숫자가 오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공백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안 되고, 공백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언더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변수와 데이터형을 배웠으니까 이걸 배운 이유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인풋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무엇이냐고 그것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변수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정해진 규칙들 처음에 숫자가 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얘하고도 안 되는데 뭐 오류 나면은, 그러니까 뭐 프린트 조금 전에 쓴 명령어 이런 게 변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제 변수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넣는 그 인풋 값을 데이터로 넣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이름을 묻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물어요. 그래서 뭐 답을 할 때 철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철수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갔는지 뭐 확인해 보고 싶으면 프린트 해보면 되겠죠. 프린트 해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이 name을 우리 출력해 보면은 이제 철수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철수 넣고, 자, 철수 넣으니까 이제 프린트 네임 해가지고 철수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게임 할 수 있는 나이를 체크하기 위해 해가지고 나이도 이제 받아보도록 합시다. 나이는 age라고 또 임의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요 라고 이제 넣어줬다고 해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age에 또 나이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름이 이제 첫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철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뭐 21살 이렇게 넣으면은 이 두 개의 지금 변수를 저장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로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는데, 프린트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여러 개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말들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뭐 나이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쉼표로 구분해 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했던 변수를 또 해주면은 그 변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때 당신의 이름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 또 해주기를 나이는 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쉼표를 넣어줘야죠. 다운표 나이는 age 4입니다. 자, 이제 틀린 거 없나? 자, 실행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는 첫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름 무엇입니까? 영희. 나이는 21살. 당신의 이름은 영희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21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우리 게임을 지금 나이를 받았는데 이 나이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입력을 받으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인지 다시 체크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당신은 게임하기는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는 게임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연산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를 하고 나서 우리가 조건 판단하는 것을 할 건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곱하기, 나누기, 이건 뭐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거의 다 비슷해요. 빼기, 그 다음에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값이에요. 모듈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정수의 나머지 값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나오는 거를 제외하는 건데 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해준다고 그럴 때 x가 뭐 7이고 y가 5고, 역시 한글의 민족, x는 7이고 y는 5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둘을 더할 때 보면 x 플러스 y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보면 더했다고 그러지만 컴퓨터에서는 이것은 전혀 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했던 이 값인 지금 13은 어디에도 지금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서 컴퓨터식으로 하려면은 새로운 x 값으로 지금까지 x 다음에 y를 더해준 것을 여기 x에 저장해라, 변수에 담아라, 이름으로써 이제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지금 계산하는 것을 x 플러스 이꼴 y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또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둘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이꼴 y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또 그리고 이런 연산들이 이제 실행되는 순서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z는 x 플러스 y 하고 뭐 곱하기 뭐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사칙 연산의 우선순위 그대로예요. 그래서 곱하기부터 하고 더하기로 하고 그러는데, 또 가로가 있을 경우는 가로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로부터 계산을 해주겠죠.
그럼 아까 봤던 우리 그 연산기호 중에서 퍼센트로 돼 있던 거, 모드라고 했던, 모듈러스라고 했던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오기 때문에 x에서 우리가 y를 나누면은 나머지 값이 2가 되잖아요. 그죠? 7 나누기 5는 2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5 나누기 2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1이 되겠죠. 그 경우는 이제 1이 되겠고. 그리고 또 앞서 봤던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정수 값만 남겨버려요. 그래서 5 나누기 2를 하면은 2.5잖아요. 2.5에서 정수 부분인 2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요거가 이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에서 안 봤던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사용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게임 할 수 있는 나이인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비교를 하기 위한 연산자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익히 아는 수학 시간에 배운 이거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시면 딱 아시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안 익은 거는 이꼴이 두 개 있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같다 음입니다. 이게 같다고 같지 않다는 느낌표하고 이꼴 이러면은 같지 않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교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조건들을 비교를 해 가지고 컴퓨터가 어떤 작동을 할 때는 true or false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불리언이라고 그래요. 불리언이 참 거짓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true 하면은 이제 이게 참이고 false 이거는 이제 거짓이거든요. true는 1, false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가 5보다 작다라는 이 표현은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true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18살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보다 작다 이러면은 요거는 아니죠. 그죠? 그럼 false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8살과 작거나 같다가 있으니까 이거는 true죠, true. 요런 식의 이제 것들이 나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true, false 값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요런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걸 좀 더 보면은 여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x에다가 5를 이제 넣었어요. 우리가 x에다가 이제 5를 넣었어요. 다시 클리어하고 잠깐만요. 자, x에다가 5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x는 5다 이러면 이건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전에 x에다가 5라고 한 거는 명령을 내는 거예요. 변수. 근데 두 번째 거는 x는 그럼 5 이게 사실이냐 true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y에다가 5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y는 5라고 이제 값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또 비교를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true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글자를 비교해 본다고 해요. 게임에서 우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넣었을 때 왼쪽이 스트링이죠. 이거 왼쪽과 같다고 하면은 같다 이러면은 요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라고 그래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 왼쪽이라고 글자 그대로면은 이제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이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 뭐 7 이러면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둘은 형태가 다른 거예요. 이거 왼쪽은 글자고 텍스트예요. 스트링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7은 이거는 인티저예요. 정수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따옴표가 있으면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7을 같은 7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도 이건 false예요. 이거 둘은 이제 서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스트링 거고 요거는 저기 인티저고 이제 왼쪽 여기도 잠깐만요. 이거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이렇게 하면 false 같지 않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반드시 그 같은 데이터형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공 넣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축구공을 뒤집어 넣을 수 없는 게 바로 컴퓨터의 이제 구조예요.
또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왼쪽이라고 썼을 때 왼쪽이라고 하고 요게 하나 스페이스 있고 또 하나는 왼쪽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둘은 같은 글자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이거는 펄스예요. 같지 않아요. 왜냐면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도 역시 구별이 돼가지고 서로 다르면은 이제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 돌아가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이는 어떻게 되시냐 이걸 물어가지고 그 나이 입력 값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에이지, 우리가 입력받은 지금 좀 전에 에이지를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이제 18살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18살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나요. 이걸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은 자 다시 여기서 철수한 다음에 나이가 19세 이러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데 이 오류 메시지 보는 법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파일 네임 이것은 라인 몇 번째 줄에 지금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not supported between instances of string과 인티저가 서로 같지 않은데 너가 그걸 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요 5번째 줄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명히 여기서 19라고 숫자를 넣었잖아요. 하지만은 19라는 숫자는 여기 나이 인풋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때 지금 이렇게 따옴표가 감싸진 스트링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숫자인 19로 바꿔줘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19라는 게 스트링이니까 숫자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캐스팅 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입력받은 이것을 인티저로 바꿔주면 돼요. 인티저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들어간 간에 따옴표로 들어왔던 뭐가 들어갔던 간에 다시 인티저 이제 숫자 정수로 확 바꿔줘 버려요. 훌렁하면서 그 따옴표 껍질을 벗겨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희 23 이러면은 이제 true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여기다가 인풋으로 넣을 거에다가 인티저로 바꿔주는 것을 넣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nt라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int라고 우리가 이제 감싸줘 버리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값을 든지 간에 어떤 입력값을 만들든 간에 그게 이제 숫자일 경우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링으로 들어올 경우는 숫자로 바꿔줘야지 이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룬 건데 지금 조건을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18살보다 이제 많은지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물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조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 언어 강좌에 있는 샤프트스쿨의 고 언어 강좌에 있는 건데 똑같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아요. 다 언어나 컴퓨터가 이제 어떤 조건의 행동을 하게 하려면은 if라는 문장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냉장고에 빵 먹어 이럴 때 배고프면이라는 조건이 자 이게 맞으면은 그 다음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컴퓨터는 배고프면 냉장고에 빵 먹어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또 조건으로 비 오면 빨래 안에다 널고 안 오면 옥상에다 널어 이런 식의 조건일 경우 또 if로 비가 오면은 사실이면은 빨래 안에다 널고 그게 아니면 else라는 걸 써가지고 옥상에다 널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 외에 좀 더 많이 써가지고 김치찌개가 3분의 2 정도 남으면 그게 사실이면은 냄비채로 놔두고 if 냄비채로 놔두고 그게 아닐 경우 else 그냥 버렸는데 그 사이에
또 else if 해가지고 반 정도 남으면 통에 넣어놓고 이런 조건도 또 실행이 가능한데요. 실제 코드를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해보겠어요. 우리가 if라고 해가지고 if로 age가 우리가 입력받은 이 age가 18살보다 많거나 같으면 그리고는 여기 콜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한다. 프린트 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이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좀 브라우저를 조금 줄일게요. 좀 더 잘 보이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 이제 조건이 뭐든 간에 이게 맞으면은 그 다음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걸로 실행이 되고 또 그 다음 걸로 또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탭을 이렇게 탭을 하나 쳐가지고 들여쓰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파이썬에서는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희 나이가 21살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16살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if age가 16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else라는 거. 그게 아니면은 이 조건이 안 맞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콜론 해주고 이제 한번 들여쓰게 해주고 프린트로 게임을 하기엔 어립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둑이 나이는 3살 어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은 무조건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else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좀 전에 봤던 것처럼 if 비가 오면은 빨래 안에다 널고 안 오면 그게 아니면은 else 옥상에다 널어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거를 이제 판단하고 싶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쓰는 게 이제 else if라는 게 있는데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뭐 else if 이렇게 많이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elif하고는 만약에 age가 나이가 15살보다 많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부모 동반으로 콜론 하나 해주시고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가 부모 동반으로 가능하다고 부모 동반 가능 이렇게 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거기다가 또 하나의 조건을 비교해주기 위해서 elif라는 걸 쓰고 또 else 이런 구조인데 뭐 또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둑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래요. 15살이라고 하죠. 15살이면은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안 되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두 번째 걸로 해가지고 부모 동반 가능 요거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동시에 여러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김치찌개가 3분의 2 정도 넘으면 냄비째로 놔두고 반 정도 남으면 elif죠. 남으면 통에 넣어놓고 여기서는 else if라고 한 이유가 이거는 지금 다른 언어예요. 고 언어 가지고 파이썬에는 elif 다음에 더 적게 남으면 else 그냥 버려 이런 조건 판단으로 동시에 여러 조건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면은 if 해가지고 이 조건이 처음이면은 바로 다음에 걸 실행을 하고 if 해가지고 이게 아니면은 그 다음에 elif 확인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elif를 실행하고 또 elif가 아니면은 이제 else 여기 거 어립니다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elif를 여러 개 넣어줄 수 있어요. elif 해가지고 또 다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lse는 뭐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는데 단 하나 이제 else if는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else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만 오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조건이 맞을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게임을 그러면 할래요? 어립니다. 이 경우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 경우는 이제 게임 못하니까. 근데 이 조건이 맞을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속 또 실행이 되게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거나 이제 변수 하나 잡아주시고요. 플레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또 입력을 받아요.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좀 잘 보이게 얘를 이쪽으로 좀 돌릴게요. 인풋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앞서 요거랑 같아요. 요 위에서 했던 거랑 같이 게임을 하실래요? 하실래요? 하고는 답은 예 또는 아니요로 이제 답을 받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또 우리가 또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 자 그래서 입력받은 to 플레이가 언제 게임을 할 수 있냐면은 예일 경우죠. 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콜론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해주기를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해주면서 아 게임 뭐 저거 뭐 처음에 이제 상태를 알려주는 게 좋겠죠. 거기서 이제 점점 줄어들으면 게임이 지는 거니까 당신의 처음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상태 표시해 주는 거 그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거를 또 우리 하나 파워라고 만들어주고 요거는 이제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상태 그리고 처음 이제 상태 처음 우리 파워 값으로 이 게임에 처음 이제 주는 값은 뭐 10으로 이제 줘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18세가 넘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냐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물어보게 돼요. 게임 하실래요? 예, 아니요. 예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그 처음 7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합시다. 뭐 프린트 또 해줘가지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까지 한 걸로 이제 또 실행을 해보면은 이름이 무엇인가요? 나이는 19살.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게임을 하실래요? 예. 당신의 처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뭐 여러분들이 지금 바꿔주셔도 돼요. 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입력받고 첫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다음에 이름은 무엇인가요? 한번 입력받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도 입력받고 그리고 출력해주는 거 하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당신은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처음 기본 이제 파워로 우리가 10을 줬고요. 그래서 나이가 16살 이상이면은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고는 게임을 하실래요? 물어보고 여기 공백 하나 더 주는 게 좋을 거고요. if 그래서 입력받는 게 예면은 당신의 처음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파워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이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f를 이용해 가지고 자 왼쪽으로 갈래요? 오른쪽으로 갈래요? 한 다음에 그 고른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주고 원인에 따라 가지고 선택한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를 주면서 계속 게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거의 구조죠. 이제 다시 한번 구조를 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철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21살. 안녕하세요. 철수 당신은 21살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게임을 하실래요? 예.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만약에 아니요 뭐 이러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if 해가지고 시작합시다 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else로 또 해가지고 프린트 하기를 여기
들여쓰기 여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맞춰 지금 요 보시고 지금 if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요 들여쓰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하실래요? 해가지고 하면은 요게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쯤에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들여쓰기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else, 그게 아니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또 봐요. 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실행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희 23살 게임을 하실래요? 아니요 라고 이제 아니요 라고 하면은 또 봐요.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게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시작하고 나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뭘 할까요? 무기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출력을 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고, 또는 움직이게 한다면은 어디로 가실래요? 뭐 앞으로 가실래요? 뒤로 가실래요? 뭐 그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게임의 이제 내용들을 여기서부터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원하시는 것만큼 이제 복잡하게 시작하면은 되게 복잡하게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처음으로 이제 왼쪽으로 갈 거냐 또는 오른쪽으로 갈 거냐를 우리 물어봐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되고, 자, 왼쪽으로 가실래요?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물어봐요. 그리고는 답해 주게 해요.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된 거에 따라 가지고 if 만약에 지금 입력받은 이 left or right가 뭐랑 같으면은 왼쪽이라고 이제 답이 들어왔어요. 왼쪽이라고 답이 들어왔으면 콜론 해주시고, 그러면은 답을 이제 또 해주게 해야죠. 들여쓰기 해주고 answer를 해주기를 input으로 해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게 하고, 그게 아닐 경우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계속 넣어줄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간 걸로 해가지고 계속 시나리오를 연결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기 위해서 조금 이제 보이시죠? 좀 더 줄여가지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경우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호수로 갑니다. 근데 호수 만나가지고 수영을 하실래요? 아니면 돌아서 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요. 수영한다.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if answer로 들어간 게 돌아서 간다면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럴 때는 돌아서 가면은 먼저 프린트 해가지고 호수를 돌아 다음 편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은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수영을 한다고 답했을 경우 elif로 해가지고 answer로 수영을 한다. 이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건너려 하셨으나 중간에 이제 피라나의 공격 상태가 -5 되었습니다. 10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0이 되면 죽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파워는 마이너스 이퀄 5 이러면 5가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계속 여기서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왼쪽으로 갈래요? 오른쪽으로 갈래요? 물었을 때 오른쪽으로 했다면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하나 짓게 else로 하나 먼저 넣어 주도록 하죠.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린트 하기를 오른쪽으로 간다 이러면 처음에 그냥 지는 거예요. 자빠져 죽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는 종료할 때 우주로 가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황당하게 뭐 하던 뭘 하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좀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갔으면은 요 안에서 조건이 또 해가지고 if 또 그래서 그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그 수영한다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다 하면은 호수를 돌아 다음 편 호수에 도착. elif로 ANS죠. answer 수영한다 이러면은 피라나의 공격을 받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둘 다 지금 수영하건 돌아가건 선택을 이제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여기서 else 여기도 이제 else를 통해 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서는 강에서 빠져 이제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하나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이게 요 들여쓰기가 여러분들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왼쪽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요쪽에 맞춰 주세요. if 여기 맞춰주는 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돌아간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면서 좀 더 이제 보강을 해봅니다. 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연구. 여기서 다시 실행시켰어요. 이게 오류가 난리가 없는데 여기 좀 리플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23살.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게임을 하실래요? 예.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실래요?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우리 왼쪽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좋아요. 여기서 또 이것도 우리 이렇게 넣어주고 가로 넣어주고 이렇게 한 칸 떼어주는 게 좋겠네요. 수영한다 돌아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답으로 수영한다 치면은 자 오류가 났죠. 오류 메시지에 보면은 여기 몇 번째 줄이라고 돼 있어요. 19번째 줄이니까 프린트에다가 가로를 넣어야 되는데 오타가 또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죠? 가로를 넣어야 되는데 가로 넣고 사실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연구. 나이는 21. 게임을 하실래요? 예. 왼쪽으로 가실래요?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왼쪽. 수영한다. 건너려 하셨으나 피라나의 공격으로 -5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반대 시나리오를 보면은 듣고 라고 하고, 나이는 뭐 23세. 게임을 하실래요? 예. 이게 지금 잠깐 리플이 멎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실행하면 돼요. 이쪽 서버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듣고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23세. 게임을 하실래요? 예. 왼쪽
앞으로 가고 이번엔 돌아서 간다. 돌아간다 했을 때 호수를 돌아 다음 편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우리가 완성이 됐는데 계속 추가를 이제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는 게 호수를 건너가지고 수영을 하는 걸로 넣어볼까요? 수영한다. 그래서 직각 강이 보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넣을까요? 수영해서 건넌 다음에 여기다가 또 넣도록 하죠. 이제 수영해서 건너서 왔더니 좀비를 만나게 할까요? 좀비를 만나게 해서 여기서 또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써주고 또 답으로 나올 걸로 인풋으로 해가지고 집과 강이 보입니다 라고 하고 어디로 갈까요? 갈래요?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강이냐 집이냐를 물어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답이 자, 집 이러면은 좀비를 만나게 하죠. 집 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은 프린트 해주기를 들여쓰기 해주고 들여쓰기 할 땐 탭 누르면 됩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좀비를 만나 물렸습니다. 물렸으니까 이제 파워가 또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가 -5 좀비한테 물리면 -5 또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0인 파워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파워가 다 떨어지면은 이제 게임을 끝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가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으면은 그러면은 프린트 해주기를 죽었습니다. 또는 뭐 상태가 0이 되어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가 else로 여기서도 좀비를 안 만났으면은 프린트 해주기를 살아남았다고. 축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어디냐. 20번째 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의도치 않게 또 이게 들어가 있네요. 실행해가지고, 이번에 23번째 줄 오타 잡기. if인데, if, 역시 한글의 민족이라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버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첫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철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32세. 게임을 하실래요? 예. 왼쪽으로 갑니다. 갔는데 수영을 했어요. 했는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은 좀비를 만나 물렸습니다. 상태가 0이 돼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영희도 한번 해보게. 영희.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23세. 게임을 하실래요? 예. 왼쪽으로 가가지고 돌아갔어요. 얘는. 집과 강이 보입니다. 어디로 갈래요? 어리로인데 집과 강이 보입니다. 어디로 갈래요? 네, 이것도 이제 보면서 오타 수정하는 거죠. 어디로 갈래요? 하면 이번에는 강으로 간다고 해봐요.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이쯤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시나리오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파이썬 게임 만드는 것을 하면서 기본 문법을 뭐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필수 부분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로 이 게임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파이썬의 전체 문법을 한번 훑어보는 거였거든요. 기본적인 문법은 한번 훑어본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파이썬을 공부할 수 있게 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 코드는 이번에 사용한 거 전부 여기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